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눈맑은 기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페미니즘과 정치입니다. 곧 21대 총선이니까요. 세계경제포럼은 2019년에 한국의 성격차 지수가 108위라고 발표했어요. 왜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가 있는데도 여성은 이미 남성과 평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페미니즘이 남성을 역차별한다고 하는 인식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일까요? 선생님들,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이죠. 그럼 누가 정치를 할까요? 할 말 있는 사람이 정치하죠. 그래서 한국의 정치를 구성하는 많은 정치인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을 대변해야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여성이 정치를 처음으로 했다. 그 시작은 1946년부터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정당은 대한여자국민당인데요. 5.16 쿠데타 이후에 해체됐어요.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20대 국회의원 중에 여성은 17%밖에 되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여성이 받고 있는 억압은 정치 참여에서도 드러납니다. 최근 우리 2015년부터 페미니즘이 리부트되는 현상을 함께 봤죠. 여성 혐오나 가부장제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페미니즘을 다시 불러온 거예요. 페미니즘을 둘러싼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정당은 여성의 권리만을 말한다. 이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물음이에요. 미러링이나 남혐으로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혐오가 정치화된다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페미니즘과 혐오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혐오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구조 자체를 볼 수 있어요. 성별 가릴 것 없이 자신이 가부장제, 군사주의, 권위주의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감수성이 이미 닳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본주의는 알지만 가부장제나 권위주의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거죠. 남자는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가장이 된다고, 여자는 예쁘고 다소곳해야지, 그리고 내조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 자체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옹호하고 있고 억압의 구조를 바꾸려는 운동임을 알아야 돼요. 엠번방 이런 여러 살인사건을 보면 오히려 페미니즘은 우리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페미니즘이 점점 추동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에요. 자연스러운 성장이에요. 단순히 페미니즘이 단기간에 만들어져서 여성만의 권리를 옹호하려고 급조된 것이 아니에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 하향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에 맞는 정당을 찾는 과정에서 좌파, 우파 이런 기본 개념을 이념을 가르는 것처럼 매우 당연한 선택이 된 거예요. 이런 공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다, 여성폭력에 대응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더 넓힌다. 공감되세요? 이건 요번에 새로 3월 8일에 창당한 여성의당 주요 공약들이에요. 솔직히 저한테는 해묵은 의제들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이 모여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여자가 하는 정치는 역차별을 만든다. 백인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세우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포퓰리즘인데요. 기존의 소유 관계나 위계를 바꿀 생각이 없고 발전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시 남성 역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제적 위계의 틀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페미니즘이 다루는 의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생태나 아니면 퀴어 같은 이런 분야에서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만일 여성이 약자다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만 한다면 민주사회에서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지금 있는 정당들의 주요 공약에서 여성이나 페미니즘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국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정당이지만 왜 남성의 당이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성 의원들은 정당의 꽃으로 여겨졌어요. 한국 정치가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투표를 해야 될까요? 페미니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반페미니즘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스페인에서도 총선의 최대 하도는 페미니즘이었는데요.
이제는 심지어 대학가에서도 페미니즘이 민주화라는 의제를 대신해서 새로 대두됐어요. 이런 투표로 인한 정치적 선택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혐오와 배제가 우선인지 아니면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새롭게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